네, 안녕하세요.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이지안입니다. 어텐션 이즈 올리니드라는 이제 볼수 논문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시퀀스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연어 처리 모델 우선 초기 자연어 처리 모델은 이제 순차적으로 단어를 처리하는 RNN을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RNN은 이제 긴 문장에서 정보가 점차 좀 희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LSTM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후 앞서 발표를 드렸던 시퀀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인코더가 입력 문장을 읽고 디코더가 이를 바탕으로 출력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로 번역 같은 다양한 작업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왔고, 이거를 활용한 초기 NLP 모델로는 이제 GPT하고 이제 버트가 주로 있는데요. 이거 모두 이제 오늘 알아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적절히 활용해서 좋은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로 그 네,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이제 버트 계열은 주로 인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로 해서 이제 문장을 이해하고 분류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를 이제 핵심으로 기반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의 문제점을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래, 그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딱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 문장의 이제 앞부분의 정보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하자면은 책 한 권을 읽고 한 문장의 요약만 보고 시험을 치러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병렬 처리가 어려워서 이제 확장하기도 어렵고 이제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롱터 디펜던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연어에서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모델이 제대로 기억하고 연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제 문장 앞부분의 정보가 한참 뒤에 의미 결정이 이제 중요한데, 시퀀스 투 시퀀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 정보를 약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번 소스 문장에서 이제 출력 정보를 입력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어텐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트가 나올 때마다 이제 출력 값으로서 별도의 배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를 거치면서 인증이 되는 그런 히드 스테이트를 가지게 만들면은 이제 출력 단어가 이제 생성이 될 때마다 소스 문장의 전체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디코더 파트에서 매번 히든 스테이트 파트를 이제 분신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 현재 단계에서 히드 스테이트 값을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 히드 스테이트 값과 소스 문장 안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제 서로 묶어서 별도의 별도의 어, 별도의 행렬 값
충렬곱을 이제 수행을 해서 그 각각의 그 에너지 값을 만들어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값의 뜻을 이제 현재 디코더 상태가 입력 문장을 각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러니까 수치를 해서 수치화를 한 값인데 그 에너지 값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소스 문장의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값에 대해서 어떤 벡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서 참고를 하면은 좋을지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곱한 거를 각각 비율에 맞게 더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웨이썸 값에 매번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성능이 일단 좋아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텐션 가중치, 즉 구해진 값, 확률 값을 이용해서 매번 출력이 나올 때마다 어떤 정보를 참고했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논문은 어텐션이 올린 리드이고 또 그 여기서 이제 볼 트랜스포머는 이제 RNN이나 CNN 없이 어텐션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대신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이제 왼쪽 기둥인 인코더와 오른쪽 기둥인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과정을 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레이어에서 반복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RNN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위치 정보를 따로 줘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림에 나온 식으로 인풋 임베딩 매트릭스와 같은 디멘션을 가지는 별도의 위치 정보를 가진 인코딩을 이렇게 넣어줘서 이제 각각 이렇게 그 엘레멘트라이즈 에디션 방식으로 더해서 그 각각의 단어가 어떤 순서를 가지는지를 그 네트워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입력값을 어텐션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서로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그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 레지넷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그 어떤 값을 레이어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갱신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복사된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그 전체 네트워크가 기존 정보를 입력받 뜨면서 추가적으로 잔여된 부분만 학습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 난이도가 낮고 초기 모델 수렴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을 수행한 값과 그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해서 그 더해진 값을 받아서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면은 이게 바로 그 인코더의 동작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코더 그 어텐션의 정규화 과정을 반복을 하고 이때 각 레이어는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 이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의 어텐션 및 이제 피드백 포워드 레이어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들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레이어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입력값하고 출력값의 디멘션이 또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그 설명해 드렸는데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그 이제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여기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인코더 레이어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인코더 레이어의 출력 값이 모든 디코더 레이어 입력 값으로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디코더 파트에서 매번 출력할 때마다 입력 소스의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인코더 레이어가 4개 있으면은 디코더 레이어도 그 같은 개수를 맞춰줘서 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번째 인코더의 출력 값이 그 디코더 레이어의 그 네 개의 디코더 레이어의 그 입력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코더 파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출력 값이 실제로 번역을 수행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각각의 레이어는 그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 값을 입력으로 받는 겁니다.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을 또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커리키 밸류인데요. 이제 셀프 어텐션의 인풋으로는 커리키 밸류 이렇게 총 3개의 매트릭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그냥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어떤 특정 단어와 다른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구하기인데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컬이라고 하고요. 그 다른 단어들을 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스크드는 이제 가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그 디코더의 경우에는 그 현재 상태만 이용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경우에서는 그 훈련 중에서 이제 이거 문자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이제 더 케이크 워즈 수어인데 첫 번째 단어 더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더고 그 오른쪽에 있는 케이크 워즈 수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왼쪽에는 더 케이크까지이고 못 볼 수 없는 단어는 오른쪽에 있는 워즈 수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 중에 그 더가 수어를 미리 보면은 정답을 미리 컨닝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제 미래 정보와 관련된 단어들을 이제 그 마이너스 인finite을 만들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이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시퀀스 모델의 이제 그 오토 리크레시브 파라미터 들을 이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스킹 벡터들을 사용해서 해당 포지션 이전의 벡터들만을 참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이제 미래를 차단하면 오른쪽 위에 영역이 이렇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텐션이 올류 니드의 이제 그 논문에서 밝힌 그 트랜스포머의 성능과 한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 총 3가지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3가지만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표에서 N은 이제 시퀀스 랭스고 D는 이제 representation dimension인데 그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 시퀀스 랭스 그 작고 이제 타입 컴플렉스가 더 작지만 그 메모리 관점에서는 어텐션이 이제 n 제곱 크기의 행렬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은 증가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높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도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모델의 여러 변형을 가한 결과 이제 키 사이즈를 너무 줄이면은 퀄리티가 안 좋아지고 또 이제 큰 모델이 더 성능이 좋고 또 드롭아웃이 오버피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그 논문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